김대중 정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정권이 등장을 하는데, 했더니 이제 정치검사 물갈이 얘기가 나오죠, 당연히. 김대중은 검찰에 박해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치검사 물갈이를 하고 했더니 또 인사합동 검찰에 추태, 백태. 그래갖고 이제 뭐, 줄 대느라고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이때 이제 아쉬운 점이 많죠. 김대중이 약세였고, 호남이라는 기반이었는데, 이때 검찰 인사를, 이가 이렇게 됐어요. 호남 출신을 안 치는 겁니다. 믿을 만한 사람. 그래서 호남 출신을 안 치는데, 호남 출신이 TK 밑에서 살아남은 호남 출신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호남은 호남인데, 진짜 우리가 그냥 민주주의로서의 호남, 그렇게 생각하는 그 호남이 아닌 거죠.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 그냥 전라도 출신이라고만 해서 살아남고 또 살아남는 그런 그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결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고 할 수 없는, 물론 영남에 편중되어 있는 인사를 바로잡는다는 것도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게 제대로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검사가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주요 기관장들을 청와대에 불러서 밥을 먹이는데 검사장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때 검사장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여태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김대중을 죽이려고 못 살게 굴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검찰의 일부 세력이 DJ 비자금 그걸 수사를 안 한 것으로 공을 세우긴 했지만, 검찰 전체를 놓고 보면은 김대중하고는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싸웠었는데, 그래서 잔뜩 긴장하고 갔는데, 대통령이 화해의 목소리를 낸 거예요. 불문에 다 붙인다. 그러면서, 재임 중 검찰을 절대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쫙 하고, 그 다음에 휘호를 써준 게 유명한 게 바로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때 검찰이 만세 불렀다는 거예요. 어떤 것처럼 전두환이가 검사장이 돈 쌓아들고 자기 주인이 찾아왔던 얘기 듣고 만세 부른 것처럼, 야, 우리 살았다 하고, 그리고 이제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하면서 검찰이 나라의 이제 중요한 역할로 또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등장한 게 유명한 이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인데, 이건 뭐냐면 신공안이라고 불렀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등장을 해서 소외되었었던 호남 출신을 등용한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이 공안검찰의 피해자니까 공안검찰을 인사해서 불이익을 줬습니다. 승진도 안 시키고, 그리고 대검 공안부장이나 그런 공안 요직에 공안 경력이 없는 사람들을 갖다 앉혔어요. 그게 이른바 신공안입니다. 신공안의 선두주자가 진형구 대검 공안부장이에요. 공안통이 아니었던 공대 출신, 그러니까 서울법대 인맥에서도 자유로운 공대 출신을 갖다 앉혔더니 이제 그래서 나름 역할을 하다가 이제 임기가 끝나고 대전 고검장으로 갈 때예요. 그러니까 공안부장은 지검장이었다가 고검장으로 승진해서 가는데,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다가 승진하니까 기분 좋고, 딸이 그때 학력고사 수석인가를 했어. 그래서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폭탄주를 낮에 이제 거나하게 먹고 기자들하고 얘기하다 말실수를 했어. 뭘 했냐면은, 자기 업적을 과시하다가 조폐공사 파업은 그 노조가 파업 안 하겠다는 걸 내가 파업을 하도록 만들어 갖고, 그래서 싹 정리해서 정부의 기업 구조 조정하는데 아주 유리하게 해줬어. 현재 이런 얘기를 자랑스럽게, 조폐공사가 전면 파업하게 만든 게 검찰이 시켜서 살살 꼬셔갖고, 그러니까 회사가 타협하려고 하는 거 타협하지 마라. 그래서 노조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자꾸 해서 노조를 파업하게 하고, 파업하면은 준법 파업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법을 어겼다고 해서 잡아놓고, 그래서 노조를 정리해 줬다는 걸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범죄 아니냐 해서 특검이 형성이 됩니다. 강유일 지검장으로 해서 특검이 만들어지는데, 이 특검이
제대로 조사를 못하고 이제 끝나버리죠. 유야무야되고 파업 유도는 무죄를 받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전 법조 비리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때 또 이제 심재윤 고검장이라고 검찰에서는 또 나름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하여튼 대전 비리에 책임을 지고 이제 그 수사 발표 결과 마음에 안 들어서 들이받게 되고 이때 젊은 검사들이 연판장에 총장 사퇴를 서명해서 김태정이 물러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또 검찰총장이 구속되는 사퇴를 하고 낙마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동생이 이제 구속되는 일이 벌어져서 이거 혹시 이제 조국 장관의 경우에도 가족이 구속됐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하나 발생했을 때는 이 사례를 들어서 이제 아마 자한당애들이 이제 길길이 몰아붙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고 김대중 정권 시절에 검찰에서 이제 벌어진 또 하나 큰 사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살인 용의자가 검찰에서 조사받다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종철 사건 같은 게 그게 이제 경찰이 물을 먹게 되고 물러났는데 이거는 검찰에서 그랬어요. 조폭 출신인데 밤샘 조사를 하다가 실제로 얻어맞다가 죽었습니다. 피의자가 검찰청사 안에서. 그런데 이 검사가 홍경영 검사라는 사람인데 나름 괜찮은 검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했냐면은 석사 논문이 사상전향제도예요. 강제전향을 비판하는. 그러니까 논문을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비전생 장기수 석방운동 같은 거 하고 할 때 반드시 읽었었던 논문이 몇 편 없으니까 논문도 보면 그 당시 수준에서 잘 쓴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상전향제도를 갖고 논문을 썼다는 건 인권의식도 있고 나름 사명감에 투철하고 그리고 그런 완전한 공안식의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선 검사였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건 이게 개인의 불행만은 아닌 거죠. 검찰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검찰은 이제 물고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그것 때문에 동반 문책이라는 게 뭐냐면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을 한꺼번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제 검찰이 되게 흔들리게 되는 이제 이런 일을 겪은 거죠. 이렇게 흔들리다가는 속에서 검찰이 이제 하여튼 상층부의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게 됐을 때 이제 큰 충돌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하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라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없이 이제 얘기를 끌고 왔는데,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은 이승만 때는 경찰이 압도적으로 우위였어요. 그러다가 박정희가 등장해서 경찰 검찰 관계에서 검찰을 위에다가 세워줬지만, 그러나 박정희 시대에는 역시 중앙정보부, 보안사, 군대가 힘을 쓰기 때문에 검찰은 그쪽의 일을 법적으로 처리해 주는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5.17 사건이 나고, 그리고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전두환은 검찰에 처음에는 전두환이가 5.17 하고 난 다음에 겁을 먹고 있다가 12.12 5.17 후에는 검찰이 혹시 우리 잡아가면 어떡하지? 입편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군대 있을 때는 못 건드리겠지만 군인 신분이면은 잡혀 들어가도 군검찰에 가는데, 군검찰은 자기들이 통제가 가능하다고 믿었는데 민간검찰은 이거 아직 말빨도 없고 하는데 이거 검사놈들이 내 말을 들을까 하는데 오히려 돈 싸들고 왔다는 얘기를 듣고 만세 불렀다는 그 일화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다음에는 완전히 서열이 확실하게 정해져서 한참 밑으로 들어서 전두환 입장에서는 오히려 검찰을 경찰 밑에다가 둬버린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고 그 치욕이 절정에 달했었던 건 부천서 선고문 사건이고, 부천서 선고문 사건 이후에 몇 달 지나지 않아서 한 7달, 8달 지난 다음에 박정철 사건이 나니까 검찰이 잘 됐다. 경찰 물 먹어봐라. 그러니까
최현 검사의 정의감도 있었지만 이것 역시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 사건을 경찰이 덮을 수 없게, 그리고 경찰이 타격을 입어서 경찰의 힘이 쭉 빠집니다. 그리고 그게 6월 항쟁이 되고 민주화가 되고 났더니 군대 물러나고 안기부 물러나고 경찰도 물러난 그 공백을 검찰이 치고 나와서 메꾸고, 검찰이 진짜 검찰 공화국이 만들어지고, 검찰이 조작한 유서 대필 사건으로 정권이 위기를 모면하니까 검찰의 위상이 한없이 높아지죠. 그러나 아직 검찰이 조직적으로 그런 권한을 위치에 섰다고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검찰이 여전히 개잖아요. 우리는 개다. 물라면 문다. 이제 이렇게 됐다가 물라고 하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지는 권력은 문다. 즉 김현철도 구속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퇴임하는 대통령의 친인척들을 다 구속시키는 거. 그거는 뭐냐면 새로운 정권과 거래를 하는 거죠. 새로운 정권과 거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검찰이 조직으로서의 검찰의 위상이 점점 더 올라갑니다. 육공화국 시절이 검찰의 전성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조직으로서의 검찰보다는 검찰 출신 인사들의 힘을 빌어서 노태우 정권이 연명을 해나간 거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달랐다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이렇게 거치다가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검찰의 길을 들이려고 하던 노무현과 검찰이 충돌하고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게 되고 검찰개혁의 실패의 결과를 가장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역시 검찰을 워워워 해주면서 이런 괴물을 만들어 놨고, 그 괴물이 지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시죠. 우리 조금 지켜보면서 지금부터 몇 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검찰개혁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저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 다 같이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